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을 위한 법 개정, 일본차는 내쳐지고 현대차는 이득 없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세수 혜택의 변경으로 전기차가 호조가 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현대차는 이득을 얻고 일본차는 내쳐지고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 12일 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전날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일반 전기차입니다. 일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개별 소비세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종류와 세율을 보면 전기차가 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0%, 하이브리드가 2에서 8%, 이것은 배기량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죠. 그런데 이번 개정은 이렇게 변환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그대로 따에 붙였어요. 자, 이게 일반 전기차입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언어니까 뭐 다 무시하고, 이건 차량 종류, 이것은 일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간, 첫 번째 기간, 이건 두 번째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0%로 간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0%였던 것이 5%에서 8% 올라갔다. 그리고 일반 하이브리드는 2에서 5%였거든요. 2에서 5%였는데 6에서 8%, 10에서 12%로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기차는 0%로 그대로 묻고 세율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0에서 5%,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2에서 8%였던 것이 6에서 8%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약 양산하게 되면 그 양산 시점에 전기차는 그대로 0%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0에서 5%였던 것이 8%로,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2에서 8%였던 것이 6에서 8%, 10에서 12%로 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과 전기 자동차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자동차이고, 지금 도요타나 닛산이나 주력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가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거든요. 거기에 전기차의 중간 단계, 말하자면 충전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변한다. 실제로 전기차가 0%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처를 통해서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죠. 지금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입을 했었던 것은 인도 정부가 현대차에 이렇게 전기차 시장을 와달라라고 했는데,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전기차도 기웃거리게 된 것이죠. 현대차는 올 연말에 자카르타 외곽 북한시에 완성차 공장을 완성을 하면 내연기관차부터 생산하려고 지금 돼 있죠.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진출할 때부터 현지 정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전기차 생산 방안을 두고 밀당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전기차 배터리 물질 생산국으로서 2030년 내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기차와 배터리 사업 육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인도네시아에 지금 들어가려고, 현대차와 같이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죠. 이에 따라서 LG, CATL이 이곳에서 공장을 짓겠다고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LG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와 여기서 협약을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하이브리드류와 개별 서비스율 차이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율이 변했고, 지금 현대차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라고까지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결국은 현대차에 졌죠. 이 때문에 현지 정부의 개정을 요구했고, 우리 한국 대사관도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을 독점한 일본차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도요타, 다이아스, 그리고 혼다, 미쓰비시, 스즈키 등 5개 일본 자동차 업체가 85% 이상을 쥐고 있으며 이들은 하이브리드부터 생산한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가 지금 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개정을 통해서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진짜 전기차 산업 선두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풀이하기로 된 것이죠.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일본차가 인도네시아에서 팽을 당해왔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일본차가 주력으로 삼으려는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차에게 남은 숙제가 뭘까요? 현대차가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인도네시아의 현지 화율이 조건 충족이 이제 숙제로 남아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이것을 원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개별 소비세율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현지 생산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립 생산 대비에 충족해야 될 조건이 까다롭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을 석권해온 지금 85%를 차지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본 업체들의 견제와 반격도 만만치 않을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테슬라도 인도네시아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죠. 테슬라가 인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진출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의하면 5일날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및 리튬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전기차하고 리튬 배터리 공장 이 두 가지를 다 쥐고 인도네시아에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셉티오 하리오 세토 인도네시아 투자광업 담당 부장관은 4일날 오전 테슬라부터 투자 협상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죠. 인도네시아 배터리로 사용되고 있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의 생산국으로서 2030년에는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이것과 잘 매치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쩌면 인도네시아에서 테슬라와 현대자동차가 대판 한판 붙을 예정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작년 가을부터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니켈 광석 수출을 금지했으며 중국의 CATL,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 등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업체의 투자 유치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특히 기술 이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토 부장관은 리튬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인 테슬라와 협력하게 돼서 흥분이 된다. CATL, LG화학과 함께 테슬라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협상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생산 공장 설립안도 함께 논의된다고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 수요 피크 시간에 ESS에 저장된 전기를 가정이나 산업용으로 투입할 계획인데요. 한편 테슬라도 최근 인도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인도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는 제조 공장 연구 개발 그리고 지사 설립 등 5개 주 정부와 접촉 중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남부 카르나타카주 정보기술 중심 도시인 벵갈루루에서는 이미 자회사 설립 등록과 함께 현지 임원 신규 선입 절차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동시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정부 역시 대기 오염 감축 등을 위해서 대규모 전기차 보급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아가 전기차 배터리 진출을 발표를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 페르타미아가 전기차 EV 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CNBC 인도네시아가 9일날에 따르면 니케 위드야와티 사장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광업, 정제, 재련소, 전구공장, 음극공장, 배터리 셀 공장, 배터리 팩,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7단계의 산업체인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페르타미나가 전구체, 음극, 배터리셀, 배터리팩, 재활용 등 4단계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페르타미아 마인드 아이디 그리고 국영 니켈 광산
아네카 탐방 TBK 국영전력인 PLN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배터리 홀딩이 설립되어서 LG화, 중국의 CATL, 미국의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과 곧 제휴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언급되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인 LG화, 그리고 중국의 CATL, 미국의 테슬라. 지금 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에요. 다 이 기업들이 배터리 공장을 끌고 들어오겠다라고 했는데 이들과 협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술을 좀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이미 중국의 CATL과 계약을 맺었고 조만간 한국의 LG화학과 말하자면 LG에너지 솔루션과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도네시아 배터리 홀딩으로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도 진출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에 대한 테슬라의 관심과 태양광 발전소 공급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도 강조했죠. 인도네시아의 원료인 니켈의 전 세계 매장량이 30%로 지금 이를 무기로 EV 제조사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보가 지금 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니켈의 30%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인드아이드가 원료 공급을 PLN이 제품 유통을 담당하게 되며 페르타미아는 제조 과정의 일부를 맡게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지금 테슬라나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CATL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종속되는 관계까지 지금 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생각을 하죠. LG화학은 이 국영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참가하면서 니켈에 대한 안정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니켈 자원량은 올해 7월 기준으로 118억 8,700만 톤, 매장량은 43억 4,600만 톤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니켈 광석 생산량은 80만 톤이며 전 세계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내수에 특히 광석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소진시키면서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지금 틀어쥐고 해외에 수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직접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 공장을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라는 게 지금 인도네시아의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